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이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구입니다. 자, 이제 25년에 고2가 되는 우리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자,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2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믿어지지 않는 만큼 빠르게 지나갔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고1이 됐다. 근데 벌써 고2 됐지. 1년이 그렇게 후딱 간단 말이야. 고2도 그럴 거야. 진짜 금방 가. 그럼 바로 고3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 고2가 되는 이 겨울방학 때부터, 좀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대학을 어떻게 갈 거냐. 자,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신과 학생부 활동을 통해서 가는 게 이제 수시일 거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가는 게 정시인데, 이게 비율이 거의 50%예요. 거의 반반이거든? 근데 지금부터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나는 정시파야. 나는 수능으로만 갈 거야. 나는 그래서 수능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신은 버릴 거야. 나는 수능에만 집중하자. 2학년 때부터. 내신 버리고.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들 많은 선배들을 쌤이 봐와서 알잖아. 이게 수능이 다가오면 정시파다 하더라도 수능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좀 불안해. 쫄려, 진짜 쫄려. 수능만으로 딱 한 번의 기회? 수시도 한번 넣어볼 걸. 나중에 진짜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고. 근데 그러려면 내신이 필요할 텐데 2학년 때 하나도 안 해놓고 3학년 돼서 수능 이제 보고 나서 그런 생각 해봤자 늦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 일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2학년 때는 수시건 정시건 내가 수시로 갈 건 정시로 가건 수시파건 정시파건 무조건 내신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혹시 하고 있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수시 몇 개 더 볼 걸.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내신에 집중해서 그런 후회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고2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냐. 이 겨울방학 동안의 학습량이 2학년 내신 전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름방학도 있긴 하지만 여름방학 짧잖아. 1학년 때 겪어봐서 알잖아. 얼마 안 돼. 그래서 겨울방학이 자 1월과 2월,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요 1월, 2월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얼마나 2학년 전체의 내신을 준비를 했느냐. 그게 2학년 전체 내신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어영부영 보내면 안 돼, 진짜. 내일 해야지. 그러다가 한 일주일 가. 그럼 일주일 가고 또 2주 가고. 그럼 이제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시작해야 돼요.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1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내가 좀 쉬고 하지. 그런 마음도 좀 있겠지만 조금만 쉬고 이제 바로 공부를 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학습량이 2학년 내신 전체를 결정한다. 1학년 때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뭘 조금만 하면 바로 중간고사고 1학기 중간, 기말 또 조금만 공부하면 2학기 중간, 기말 그래서 계속 이 내신 시험들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래서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학기가 시작하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웬 그런 또 학교 행사가 많냐. 그치? 행사 많아. 2학년 되잖아. 축제 있어. 그리고 수학여행 가야 돼. 그럼 뭐 들뜨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금방 가, 이게.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학습량이 2학년 전체 내신을 결정한다. 이게 잘 뒤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정말 알차게 잘 보내야 돼. 자, 그러려면 일단 학습 계획표를 꼭 만들기 바랍니다. 학습 계획표. 그냥 뭐 대충 내일은 뭐 해야지, 모레는 뭐 해야지 그냥 머릿속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손으로 써놓는 게 되게 중요해.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원래 계획표는 깨라고 있는 거야. 다 못 지키는 거야. 그래도 써놓는다. 써놓고 안 써놓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학습 계획표를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짜놓는데 이때 선생님이 좀 팁을 주자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비워놓으세요. 하루 정도는 내가 월화수목금토 계획을 짜놓은 거 분명히 못 지키거든. 다 못 지키는 게 있어. 그거 채워 넣는 시간으로 하루는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주 7일 중에서 6일 계획을 짜놓고 그 다음에 하루는 그 못한 것들을 보충한다. 그래야 이제 조금 위안이 되면서 갈 거야. 아니, 안 그러면 계속 다 짜놓으면 계속 밀리니까 스스로 막 자책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자, 계획표는 그렇게 한번 짜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표를 짜도 여러 취미 공부를 할 거야. 자, 인강을 듣는 학생, 또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겠죠.
근데 진짜 공부하면서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강의를 듣는 시간과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절대 같은 게 아니다. 이건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그걸 내가 혼자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뭐 주변에 막 나는 뭐를 어떤 과목을 1회독 했어. 난 3회독 했어. 회독을 했겠지. 3번을 돌렸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내게 돼 있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게 결정한다고.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제 계획을 짜고 강의를 듣고 그냥 계속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학원만 계속 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요. 수업을 들었으면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시간, 그게 반드시 이 계획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매일매일 이 계획표를 짤 때 수강 계획표를 짜라는 게 아니야. 수강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복습해서 내 거로 만드는 시간, 그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겨울방학이 끝났을 때 내가 좀 실력이 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강의 수강 시간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다르다. 자, 이거 꼭 배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개념이래도 문제이래도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화학을 가르치니까 화학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야. 개념, 문제, 그 정도를 1회도 뭐 더 많으면 좋겠죠. 더 많으면 좋은데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한 과목당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돌려놓자. 2학년 때 들어가서 내신 치를 거를 다 한 번씩은 돌려놓자라는 마음으로 자 그렇게 하시면 겨울방학이 진짜 금방 가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알차게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을 보내야 됩니다. 어영부영 보내면 안 돼요. 내일 해야지. 안 돼. 지금 해야 돼. 이제 오늘부터 바로 계획표 짜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내신에 2학년 과탐 내신을 지금 많이들 정했을 텐데 내신으로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화학일 거예요. 근데 화학에 대한 이제 얘기를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화학은 되게 어렵다더라. 그런 이제 선입견들이 있죠. 화학에 대해서. 근데 그런 화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잘 못하는 사람들, 쌤이 단언컨대 뭐가 안 돼 있는 거냐면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화학의 시작과 끝은 방금 답을 얘기했다. 뭐게? 개념이에요. 진짜 개념이에요. 물화생지 네 과목 중에서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화학입니다. 생물이나 지학은 암기량이 그래도 좀 많죠. 그래서 암기 위주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의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 그럼 문제가 잘 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이 겨울방학 동안에 그래서 내신 화학, 내신에서 보는 그 화원 개념을 진짜 겨울방학 때 다 잡아놔야 돼요. 그게 잡혀 있어야 2학년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내신 화학을 이제 겨울방학 때 최소한 개념과 문제를 쌤이 욕심은 이제 한 번씩은 돌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 정도로 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 내신 화학이 쉽지가 않아요. 자, 수능보다 훨씬 지압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수능은 화원 전 범위에서 20문제를 뽑아요. 전 범위에서. 모든 단원에서 20문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뽑아낸단 말이지. 근데 내신은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각각 범위가 나눠져 있잖아. 그치? 화학 같은 경우에 총 4단원인데 보통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1단원에서 그만큼 문제를 많이 뽑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훨씬 지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념이 진짜 꼼꼼해야 돼. 수능에서 보는 개념과 내신을 위한 개념은 내신 개념이 훨씬 더 꼼꼼해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가요. 고2 모의평가. 여러분도 고2가 돼서 모의평가를 봅니다. 근데 그 모의평가보다 내신 시험, 중간기말, 이 내신 시험이 더 어려워요. 보면 모의평가보다 내신 시험이 더 어려운 이유는 내신 시험에는 있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고3 기출 문제를 갖다 놔요. 심지어 고3 그 문제로 막 수능 문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오답률 1, 2위 내신이 빡센 학교들 있잖아. 그런 학교들은 고3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다 놓고 막 내신 문제를 구성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고2 모의평가 수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내신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지엽적이지, 고3 문제, 기출 문제 나오지,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막 EBS 문제도 갖다 넣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겨울 때 내신의 개념, 화학 개념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개념 1회독은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2회독, 3회독? 추천해요. 그럼 더 좋아. 시간이 있다면 2회독, 3회독 더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가왔을 때 그 부분 있잖아. 내신 부분에 들어간 그 단원, 해당 단원은 반드시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겨울방학 때 들은 게, 특히 2학기 가면 겨울방학 때 들어놓은 게 6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누구나 다 잊어. 그러니까 다시 돌리고 하는 거죠. 근데 겨울방학 때 한번 돌려놓고 그때 해당 단원을 듣는 거하고 그냥 내신이 닥쳤을 때 그 단원을 처음 듣는 거는 달라. 2번 듣고 3번 듣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개념도 탄탄할 거고, 개념이 화학과 시작의 끝이라고 그랬잖아. 문제 푸는 것도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 최소입니다. 최소 1회독 이상은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학습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개념에서 배운 게 이제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거든. 개념만 쫙 듣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문제를 풀면 그게 또 잊혀져서 이게 어떻게 푸는 거였지? 막 이렇게 까먹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을 들으면서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겨울방학을 보내야 개념 1회독,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그럼 같이 1회독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그 해당 부분을 더 푸는 거죠. 다시 반복하면서. 그래야만 2학년 화학 내신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에 진짜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부터, 내일부터 계속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겨울방학을 춥지만 알차게 보내면 3월이 됐을 때 따뜻한 학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해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 이 겨울방학 쌤이랑 한번 달려봅시다. 쌤 캐치프라이즈가 이건데, 슬로건이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화학. 정답화학. 되게 좋아하는 문구거든. 함께 봅시다. 자, 함께 이 겨울방학 빡세게, 힘들게 그렇게 보내면, 자, 봄이 됐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내신을 치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